밥 안 먹는 강아지에게 토핑을 얹어주거나 손으로 떠먹이는 행위는 보호자님의 사랑이 아니라 배고픔을 참는 훈련만 방해할 뿐입니다. 밥투정하는 강아지를 변화시키는 단 하나의 비결은 기호성 좋은 사료가 아니라 바로 보호자님의 인내심과 고집,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영상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료 유목민 생활을 끝내고 매 식사. 시간마다 스트레스 받던 보호자님들의 고통을 제가 완전히 끝내드리겠습니다. 강아지가 밥을 안 먹는다고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마음이 강아지를 더 안 먹게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강아지에게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기회를 언제든 거절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밥투정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태도만 바꿔도 강아지의 밥투정은 한 달 안에 사라집니다. 강아지가 밥을 안 먹는다는 고민은 저에게 오는 상담 중 가장 빈번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내 강아지는 입맛이 까다롭다, 선천적으로 식탐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야생의 역사를 가진 개라는 종의 특성상 스스로 굶어 죽는 개체는 매우 드뭅니다. 밥투정은 대부분 환경과 보호자의 잘못된 반응에 의해 학습된 행동 문제입니다. 기호성 좋다는 사료나 고가의 토핑 시장이 괜히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반려동물 소비자 조사 결과 사료 교체 경험이 있는 보호자의 70% 이상이 강아지의 거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이들은 평균 3가지 이상의 사료 브랜드를 바꿔가며 결국은 영양 불균형의 위험에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 습관은 단순히 배고픔을 넘어 성장기 영양 결핍, 노령견의 근손실, 심지어 식사 거부로 인한 불안정성이 다른 행동 문제 분리 불안, 예민함 등로 확장될 수 있어 식사 교육은 단순히 밥을 먹이는 문제를 넘어 강아지의 정신 건강과 생존 전략을 바로잡는 핵심입니다. 보호자의 불안한 마음이 강아지에게는 더 맛있는 것을 얻기 위한 협상. 카드로 학습되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강아지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너무 고파서 아플까봐 걱정돼요 라며 사료 위에 황태 가루나 고기 토핑을 뿌려주거나 닭 가슴살을 삶아 섞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아지 밥투정의 악순환을 만드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통념상 영양을 보충해 준다는 선의의 행동이지만 강아지 입장에서는 내가 사료를 거부하면 더 맛있고 가치 있는 음식이 나온다는 조건반 삼아 학습하게 됩니다. 토핑을 뿌리는 것은 사료를 먹게 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더 좋은 보상을 위한 레버리지를 강아지에게 쥐어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밥투정을 없애고자 하는 목표는 강아지가 맛있는 토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료를 감사하게 먹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기간 동안에는 강아지에게 사료 이외의 모든 간식, 토핑, 영양제를 일체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강아지에게 현재 주어진 사료가 유일한 식사 기회임을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오해는 밥그릇을 바꾸거나 높이를 조절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밥그릇의 재질이나 높이가 불편해서 밥을 안 먹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 밥그릇에서 사료 알갱이가 굴러다니는 소리를 싫어하거나 밥그릇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는 예민한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또한 목 디스크나 특정 질환이 있는 노령견의 경우 밥그릇 높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불편함이 아닌데도 밥그릇을 계속 바꾸는 행위는 강아지에게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호자가 맞춰준다는 또 다른 보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실제로 밥그릇을 수차례 바꾼 보호자의 강아지가 다음번에는 사료를 먹는 장소를 바꿔 달라는 요구성 행동을 보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밥그릇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질병이나 통증 없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임을 확인했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밥을 먹어야 함을 인내심 있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사료를 안 먹는 근본적인 이유가 물리적 불편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밥그릇이나 장소를 바꾸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리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아지 식사 교육의 핵심 전략은 식사시간 제한과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여 음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식사시간이 되면 평소와 같이 밥을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딱 5분에서 10분 이내에 강아지가 밥을 먹을 의사가 없어 보이면 미련 없이 바로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조금 있다가 먹지 않을까? 옆에 서서 응원해주면 먹을까? 하는 기대는 절대 금물입니다. 밥그릇을 치운 후 다음 식사 시간까지는 물 외에는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간식, 껌, 심지어 훈련 보상으로 주는 작은 사료 조각 하나까지도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아지에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며칠 반복하면 강아지는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사료를 치우자마자 강아지가 불안해하며 밥그릇 쪽으로 뛰어오는 행동을 보인다면 벌써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식사 교육의 두 번째 핵심은 사료량 조절을 통한 긴장감 유지입니다. 밥을 안 먹을 때는 매번 다음 식사 때 사료양을 평소보다 조금씩 더 줄여서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60g을 먹던 강아지라면 다음 끼니에 50g, 그 다음 끼니에는 40g으로 양을 줄여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을 줄여주면 강아지는 필연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결국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강아지가 드디어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정량을 채워주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면 이제 교육은 끝이 아니라 밀당의 시작입니다. 사료를 먹었지만 아직 조금 부족한데? 라는 느낌이 들도록 앞선 양보다 아주 살짝만 더 늘려주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정량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때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불규칙성이 중요합니다. 다음 끼니에 다시 양을 살짝 줄여서 주는 행동을 반복하며 강아지에게 밥은 늘 풍족하게 보장된 것이 아니니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이 전략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긴장감이야말로 밥투정을 평생 방지하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식사 교육 중 보호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강아지가 노란 공복토를 했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공복이 길어지면 노란 위액을 토하는 공복토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보호자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러다 우리 강아지 잘못되는 거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무너져 바로 밥을 주거나 토핑을 섞어주는 보상 행동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교육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공복토는 위나 식도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평생 밥투정으로 고통받는 것보다는 단기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복토를 하더라도 교육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마음은 아프더라도 단호하게 다음 식사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공복토가 너무 심하다면 하루 정량은 유지하되 밥 주는 횟수만 늘려서 위를 비우는 시간을 줄여주는 임시 방편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핑을 추가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보호자님의 강한 고집입니다. 실제로 3년 동안 밥그릇을 옆에 두고도 밥을 안 먹어 매번 보호자가 손으로 떠먹여주던 말티즈 별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이의 보호자님은 제 교육법을 듣고 딱 일주일 동안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사료를 치우는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별이는 처음 이틀 동안은 밥을 거부하며 바닥에 침까지 뱉는 극심한 저항을 보였고 셋째 날 아침에는 노란 공복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님은 흔들리지 않고 물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넷째 날 저녁 평소 양보다 훨씬 적게 준 사료를 별이는 3년 만에 스스로 밥그릇에 코를 박고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 성공의 핵심 요인은 보호자의 일관성과 강아지에게 배고픔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별이는 토핑이 없어도 손으로 떠먹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밥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보호자님들도 이 사례처럼 강아지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적용 포인트입니다. 식사 교육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강아지의 반려 생활에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보호자님은 매 식사 시간마다 오늘도 안 먹으면 어쩌지 하는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강아지는 사료를 건강하게 섭취함으로써 영양 불균형 위험이 사라지고 식사 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여겨 전반적인 불안지수까지 낮아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보호자님들이 강아지가 잘 먹기 시작했으니
이제 가끔 간식을 줘도 되겠지? 하고 느슨해지는 순간 강아지는 언제든 다시 밥투정이라는 구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다이어트 후의 요요 현상과 같습니다. 대비 전략은 바로 평생 긴장감 유지입니다. 정량에 도달한 후에도 사료의 양과 급여, 시간을 불규칙하게 조절하는 밀당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60g을 먹어야 한다면 아침에 25g, 저녁에 35g을 주거나 다음 날은 아침에 40g, 저녁에 20g을 주는 식으로 일정하지 않게 주는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도 1시간 정도 앞당기거나 늦추는 불규칙성을 유지하여 강아지에게 밥은 늘 예측 가능하게 보장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평생 심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비책입니다. 우리는 오늘 밥 안 먹는 강아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기호성 좋은 사료가 아니라 보호자의 인내심과 고집, 그리고 일관성 있는 식사 교육임을 확인했습니다. 강아지에게 사료를 치우는 5분, 10분의 단호함이 평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강아지의 공복토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 순간이야말로 강아지의 고집을 꺾고 올바른 습관을 심어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밥을 잘 먹는 강아지는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며 보호자님은 더 이상 사료 유목민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주방에 있는 모든 간식과 토핑을 치우고 이 교육을 시작하십시오. 강아지가 밥투정을 할 때는 스트레스였지만 강아지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떤 먹방보다 행복하실 겁니다. 아름다운 반려생활을 응원하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훈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